안보리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하던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경고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 창건이라도 두문분출하던 김정은이 11일 만에 공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한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도 했었는데 의장 성명이랄지 좀 더 강도 높은 성명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물론 의장 성명 같이 좀 더 강도 높은 성명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언론 성명도 충분히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 성명은 안보리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15개 안보리 그 이사국들의 전원합의로 채택하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 그 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을 모니터해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언론 성명으로도 상당한 압박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현재 그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도발 행위를 하는 건 지금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협의하고 있고 그걸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이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게 만장일치로 채택됐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채택을 하면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채택된 2270호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꼽히고 있는데 이 이상의 추가 제재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온다면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이제 핵실험 이후에 이제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제 그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과거에도 물론 강도 높은 제재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멍이 막 샜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상당히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러동당 39호실의 기본 작업줄인 금계, 연, 아연, 석탄 이게 이제 북한 그 39호실에서 한 연간 10에서 한 20억 불의 수입에 해당되는 양인데 이걸 지금 중국이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홍상그룹을 이제 중국이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홍상그룹은 이제 그 북한과의 그 군사 무역 거래가 연간 한 5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억 달러어치의 군사 물품을 이제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상그룹이 지금까지 북한의 뭐 핵무기 관련된 이런 그 물자들 또 이제 미사일 관련 물자들을 북한에 비밀리 보내왔는데 중국 정부가 이 사람들을 눈 감아준 것은 이 홍상그룹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어떤 그 인맥들을 관리하고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이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홍상그룹을 이제 쳤기 때문에 그만큼 강도 높은 제재가 이제 됐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그 남포항이 지금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그 북중 간의 교역이 이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아마 중국이 이제 민생 교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압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중국의 그 영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북 지역에 이 많은 기업들이 북한의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걸 끊어버리게 되면 북한도 타격을 입겠지만 이 중국의 영세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건 아마 중국의 경제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 추가 제재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추가 제재가 나온다면 제가 보건대는 이제 그 지금 북한이 약 한 10만 명 정도의 이제 해외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 상당한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지금 이 해외 파견 인력에 대해서 그 완전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그런 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제가 보건대는 이제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보다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인권을 개선시키는 그 노력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 해당 국가와 이제 함께 노력하는 게 오히려 이제 더 큰 압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만약 그렇게 개선된다면 이게 이제 북한 내부로 가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더 압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압박 제재 조치는 아마 지금 북한이 돈벌이를 위해서 소위 이제 관광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이제 그 외화벌이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미국을 포함한 유엔이
이 대북 관광도 제재 수단에 포함시키려고 지금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추가로 또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쇄 어떤 그 제재 조치를 이제 미국이 또 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강도 높게 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행되게 되면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이 좀 더 이제 심화되는 어려움에 그 이제 직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추가 제재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민생 부분까지 옥죄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건 좀 이렇게 이제 볼수 중국이 있을 아마 것 협조하기가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의 한성열 미국 국장이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포착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한 국장이 미국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향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가능성이 정말이라면 북한과 미국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그 북중 관계가 워낙 악화돼 있고 또 2014년도에 소위 김정은의 어떤 화풀이식의 네. 대중 정책 때문에 지금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본인도 중국과의 관계를 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길이 미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뭐냐면 북한의 모든 꼼수를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북한의 어떤 그 곤모술수가 나온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돌파구를 열려고 하겠지만 미국이 이제 북한을 이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북한의 바람일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그 관계 개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당 창건이라도 모습을 감추었던 김정은이 11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찰을 한 곳이 바로 안과 종합병원이었는데요. 사실 모두가 김정은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곳을 선택한 걸까요? 예, 일단 김정은이 지난 11일간 그 행적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 아마 건강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유경 안과 종합병원을 선택을 했는데 그건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정은이 지난 5월에 10월 10일 당 창건일까지 이 유경 안과 종합병원을 완공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공된 상황을 현지 시찰하러 방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김정은이 인민들을 위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애민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한 이미지 조작 차원의 어떤 방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경 안과 종합병원은 그 외래병동이 뭐 4층이고 그리고 이제 입원동이 한 8층이고 그게 최신 안경점까지 들어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안경 시설을 김정은이 인민들을 위해서 건설을 했고 그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인민을 위한 지도자라는 그 사실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애민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행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함경북도 수해 지역 또 찾을까요? 지금 복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북한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북한이 지금 외부에서 계속 네. 그 김정은이 왜 수해 현장을 방문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을 계속 하니까 그 지난 작년 8, 9월인가요? 그 태풍 이후에 수해 입은 함경북도 나선시를 현지 지도했던 그 장면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런 비판을 의식한 다분히 그런 그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방송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김정은이 함경북도 그 두만강 일대의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불확실하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국경 연선 지역이고 상당히 그 김정은의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이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거의 작업이 다 돼 가고 있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 대표님, 그런가 하면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의 고조 할머니인 리보익을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물은 좀 생소한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태어난 이제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고요.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희 또래는 압니다. 많이 들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 때에는 이제 소위 김일성의 중조 할아버지라고 이제 배웠는데 중조 할아버지 김보현, 네. 그 김보현 씨의 이제 마누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김보현 씨는 이제 그
김보연 씨의 아버지가 김웅 씨인데 이 김웅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혐오가 이제 대동강에 들어왔을 때 격침시킨 뭐 어떤 영웅이라고 이제 추켜 세웠고 또 이제 김병현이라는 사람은 그 3.1운동 때 네. 그 3.1운동을 주도했던 이제 만경대 지역의 뭐 지도적인 인물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소위 김일성 가문의 어떤 그 이제 뿌리를 이제 캐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이보익이라는 할머니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이걸 왜 갑자기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김정은의 어머니 그 고영이가 네. 사실은 제일 교포이고 지금 이제 뭐 띄울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다 보니까 이거라고 약간 좀 연계시키면서 이 고영이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 매체에서 이 리보에게를 한 번도 띄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근데 갑자기 띄우는 걸 봐서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그 바로 이제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정은이 집권해 왔지만 4년째가 됐는데도 지금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영이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고영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을 하려면 이 고영이의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고영이의 뿌리는 이제 일본이고 네. 또 제주도가 되는데 이 제주도 지역에서 친일파였다는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뿌리들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리버에이를 끌어들여 가지고 약간 좀 이제 그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고조 할머니면 상당히 멀리 있는 인물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주모까지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통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뭐 백두혈통인 게 좀 부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은이 백두혈통을 뭐 부정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김일성, 김정일을 그 승계한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마 백두혈통으로 띄우기 위한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리보익도 이제 불러내서 다시 띄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좀 우리가 볼 점은 그 김정은이 2011년 5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그 김정숙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머니죠. 김정숙, 강반석, 증조할머니, 그리고 고조할머니 이보희까지 끌어내가지고 조선의 어머니로 지금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김정은이 제정을 지시한 어머니 날 때문에 또 이보익을 띄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만경대 어떤 백두혈통의 혁명 가풍을 선전하는 우상화에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그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 씨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엘리트 간부들은 물론이고 일반 북한 주민들까지도 지금 김경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언론 공개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잘 모셔야 될 사람은 바로 백두혈통의 본류인 이제 김경희거든요. 이건 이제 바로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모셔야 되는데 김경희는 전혀 안 나오고 저기 멀리 있는 할머니가 고조 할머니 갖다 내세우다 보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생뚱맞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수상한 일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자기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영이 문제도 있고 또 김정희 문제까지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장성택을 처형할 때 이 김경희가 이 문제를 반대를 하면서 김정은과 상당히 아주 격렬하게 지금 이게 좀 싸움을 했는데 이 싸움 때문에 김경희를 완전히 뭐 아웃시켰거나 심지어는 죽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이보익 여사를 띄우기는 아마 이제 그런 고영이나 그 김경희에 대한 물타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도 상당히 고심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이 우상화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일대에 대남 전단이 대량으로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네. 그 서울 근교까지 날아온 거면 상당히 멀리 날아온 건데 왜 이렇게 그렇죠. 계속 전단을 날려보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북 심리전은 대한민국 정부의 특허 무기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98년도 이전까지 우리 국방부가 이제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어떤 그 심리전을 했는데 98년도 이후에 이제 한국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이것만을 막아야 되겠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조건으로 이제 전단지를 이제 중단을 했죠. 이 중단한 것들을 이제 북한이 가장 큰 업적으로 선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전단 살포를 이제 자제를 해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탈북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말리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북한 쪽에 계속 전단지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거라고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하겠다. 이제 그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반도의 이제 기후상 4월부터 이제 한 9월까지는 이제 북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에서 보내는 게 다 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월 이후부터는 남풍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에 뿌릴 때가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올 초 겨울 때 이제 북한 선단지가 여기 있었고 또 최근에 나오는 이유가 바람이 남쪽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남한에서 뭔가 하게 되면 북한도 이제는 참지 않고 이제 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가 있고 또 이제 전단지 살포라는 게 우리는 두렵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대남 전단이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현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